지난달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수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데다 이에 맞서는 하마스 역시 차라리 싸워보고 죽겠다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인접국인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지구상 대부분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자칫 이번 전쟁이 양진영 간의 대리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뒤바뀐 세계 여론도 변수입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은 분명한 복수의 명분을 가져가는 듯 했지만 폭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인한 동정론과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상 하마스는 이스라엘 정규군의 상대가 되지 않기에 동정론이 점차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점차 작아질 것이며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그랬듯 이스라엘도 목표를 완성 못하고 도망가듯 철수할 가능성마저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스라엘 연습과 하마스, 이란, 헤즈볼라 등 시아파 커넥션의 충돌 여파를 하나의 영상으로 완벽히 전달하겠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 1시간도 공격이 멈춘 적 없다라는 현지 주민의 증언이 나올 정도인데요. 아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군사강국 이스라엘과 테러정당 수준의 비정규군 연합 하마스가 전면전을 치른다면 그 승패는 너무나도 뻔한 결과일 텐데요. 전력상으로도 비교가 안 되지만 팔레스타인 내부의 지지 기반 역시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1995년 집권당의 부패로 권력을 잡은 하마스지만 본질 자체가 테러 집단인데다가 그 이후엔 선거조차 치르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도 심한 편입니다. 하마스에게 팔레스타인 주민은 정치적 기반이 아닌 전쟁용 방패막이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군전력에서도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체급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독일의 레오파르트2에 비견되는 메르카바 전차를 지상군 주력으로 하고 F-35 39기를 비롯해 340기 이상의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F-15와 F-16이 주력입니다. 이스라엘의 2022년 기준 방위비 총지출액은 약 234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1조 5,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세계 15위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반면 하마스는 SUV나 민수용 트럭 짐칸을 개조해 중기관총을 장착하는 등 주로 게릴라 전투에 최적화된 테크니컬이 기계화 전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비의 전부입니다.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인데요. 힘대힘의 싸움에 돌입했을 때 그나마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공격할 방법이 있다면 약간의 ATGM 램페즈와 미사일뿐입니다. 한예로 하마스는 지난 7일 기습을 시작하면서 가삼 로켓 수천 발을 퍼부어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을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이 방심한 틈을 노린 습격일 뿐 현재와 같은 전면전에선 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상비병력만 17만 명에 달하고 46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동원할 시 6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3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소집했고 전 세계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방위군은 전 세계 현존하는 군대 중 가장 전쟁 경험이 많은 군대여서 실전 경험이나 첩보 자원 등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반면 하마스는 약 1만 명의 병력에 상황 발생 시 최대 3만 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추정치일 뿐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있기에 실제 병력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하마스의 전투원들 일부는 이란에서 고도의 특수작전 훈련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무래도 이스라엘 정규군과의 전면전에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하여 인명피해가 지속된다면 헤즈볼라와 이란이 본격적으로 참전할 명분이 제공됩니다. 지리적 여건상 이스라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하마스가 완전히 박멸될 경우 이스라엘을 견제할 이란의 강력한 도구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조종을 받는 헤즈볼라는 이미 개전과 동시에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점령지를 향해 로켓과 박격포를 동원해 포격을 가하는 등 소규모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기습작전을 벌이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세 규모를 확장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골란고원은 2006년 34일간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서 헤즈볼라의 참전 명분도 이해득실도 차고 넘칩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레바논 국경으로 돌진하는 동안 헤즈볼라는 상대적으로 자제된 모습을 보였지만 언제든 두 나라의 분쟁이 의도치 않은 확전으로 번질 수 있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헤즈볼라는 절대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983년 창설된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정파입니다. 1975에서 1990년 장기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맞서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레바논 정부군과 맞먹는 병력을 갖추고 있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더라도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곤란한 상대입니다. 병력 규모로만 보더라도 헤즈볼라는 정규군 8만여 명의 가용 인력을 합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즈볼라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일 전력이 있다는 정보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이란제 젤잘 미사일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여차하면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담당하는 텔아비브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전쟁의 진짜 변수 이란의 존재도 이스라엘엔 부담스럽습니다. 실질적인 중동의 패권국이자 맹주인 이란의 전력은 사실 이스라엘이 홀로 감당하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사실상 중동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자랑하며 2022년 방위비 총액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상비병력만 35만 명에 예비군까지 합치면 그 수는 13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게다가 정예부대인 IRGC도 17만 명이나 되는 등 상당한 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전술기 보유량 역시 최소 350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공중전을 치를 수준은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연장 로켓의 경우 무려 14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타격 범위에서 이스라엘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가비주의 전차전 양상을 띠더라도 이란은 러시아의 T-72에 기반한 카라르와 줄치카-3 등 다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물량만 1250대 이상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으로 자국 병력을 전진 배치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는 미국과 서방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로 대표되는 시아파 커넥션이 제5차 전쟁의 초읽기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가장 입장이 난처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애초에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투입하는 것만은 막으려 했고 미국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만큼 지연되길 바라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개전 직후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미군 주둔지에는 드론 공격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응한다면 미국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제대로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 산유지인데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그동안 베네수엘라까지 재편으로 병합하며 유가 안정을 꾀하던 미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도덕적 딜레마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비난했던 미국이 이번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따른 피해는 외면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가해지고 있으며 미국 내부에서조차 바이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늪에 빠진 꼴인데요. 미국이 눈을 질끈 감고 제대로 이스라엘을 밀어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이 이팔 대리전을 지원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베트남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절한 패배의 맛을 봤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리하게 방산물자를 지원해준 탓에 무기고도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의 방산무기 생산력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충분한 수요 예측은 물론 예비물자에 대한 대비 없이 미국이 섣불리 지원에 나섰다는 비판 여론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병력 지원까지 한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중동이 세계 3차 대전의 발원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은 오직 하마스 소탕이라는 목적을 위해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북가자와 남가자로 가자지구를 둘로 나눠버린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향후 48시간 안에 가자시티 내에서 시가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가전의 목적이 도시로 숨어든 하마스 무장 세력들을 찾아내고 지하터널과 하마스의 군사, 민간기관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의 지하터널은 외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파괴하는 전술 외에는 이스라엘로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이스라엘군의 인명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하마스가 일으킨 나비 효과가 과연 중동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어떤 후폭풍을 일으키는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